수다로 에너지 업 되는 시간, 박세미의 수다가 재질. 오늘 나에게 꽂힌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네, 12월 11일 월요일 박세미의 수다가 재질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Ring My Bell. 높네요 노래. 쉬울 줄 알고 따라 불렀다가 지금 귀 막으신 우리 짝짝이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개그우먼이자 희극인 박세미 DJ 샌디라고 하고요. 보는 라디오 열려 있거든요. 같이 우리 짝짝이 분들과 소통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니까 고릴라 다운받아서 샌디 뭐 하는지 구경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진주 목걸이에 흰색 셔츠에 깔끔하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쁜 모습도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 오프닝은요, 우리 청취자 짝짝이 박지윤님에게 꽂힌 한마디를 소개해드렸어요. 이런 사연이 덧붙여져 있었는데, 정년 퇴직하고 집에 계신 친정 아빠가 걱정되어서 제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식사하셨어요? 오늘도 운동하셨어요? 하고 안부를 물었더니 아빠가 전화해줘서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왠지 그 말이 온종일 제 마음에 콕 박혀버렸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아까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제가 이거 읽으니까 아니 할아버지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목소리까지 내는 거 기대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몇 개죠? 아무튼 할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말입니다. 와, 근데 사실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쌤디는 멀리 살지도 않고 심지어 가까이 사는데도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안부 전화도 잘 못하는데, 오늘 이거 들으신 많은 짝짝이 분들, 오늘만큼은 좀 연말이고 하니까 부모님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쌤디도 꼭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반성이 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모님께 매일매일 안부 묻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수채의 오프닝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들었던 마음에 팍 꽂힌 한마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짝짝이님께도요, 선물 보내드리고, 이렇게 오프닝에 소개될 누군가의 한마디가 생각나신 분들이나 아니면 쌤디랑 같이 수다 떨고 싶은 우리 짝짝이 분들은요, 샵 103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아니 제가 맨날 의미 있는 하고 이렇게 한다고 멘트를 바꿨네요. 마음에 팍 꽂힌 한마디로. 센스 있으세요. 자, 오늘 살짝 또 스포 안 하면 아쉽죠? 3, 4부는요. 김총기 정신건강학과 선생님 모시고 총기 있는 정신생활 함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면서 저희는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박세미의 수다가 재질. 서준맘의 3분 고민 해결. 나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 좀 해야겠어. 아유, 뭐라 그럴까. 어머, 오늘 3분 우동 일단 먹고 할 거예요. 따릉따릉. 밥 먹으려 그러니까 철수 얘는 왜 이렇게 갑자기 톡톡이 왔어? 한번 볼게요. 나 여자 동창 5명이랑 개모임 하거든. 응? 근데 모임 때마다 대화 주제가 대부분 연예인 화장법, 연예인 열애설, 연예인 옷차림 막 이런 거야. 내가 대화에 낄 수가 없어서 늘 입을 다물고 있다고 오거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톡톡이 왔는데, 어머 얘는 무슨 여자 5이랑 모임을 하고 막 이런 거 딱 고민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어머 얘 여자 많네, 의외네. 한번 전화부터 해볼게요. 그래, 여보세요? 아니 철수야, 너는 난 여자도 아니니? 넌 나 안 만나주더니 다른 여자애들이랑 막 하오 놀아. 그래, 내 남편이 엄청 싫어해서 그런 거 나도 아는데, 일단은 얘 너 아주
능력 좋고 행복하겠다. 너가 참 말도 많고 수다스럽고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뭐 이런 거 좀 말하기 민망하다 이거잖아. 그럴 때는 그냥 호응만이라도 잘 해줘. 어머 진짜? 어머 그랬어? 걔가 누군데? 어머 대박이다 얘. 이거 네 가지만 알지? 그냥 대박이다 이거 하나만 해도 여자들은 막 깔깔 호호 난리가 나요. 아니면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있지? 유행하는 거 싹 보고 가면은 대화의 흐름이 싹 읽혀지거든. 그니까 같이 잘 놀고 싶으면은 드라마랑 영화라도 유행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봐줘야 돼. 그러면 대화가 된다니까. 알았죠? 나중에 이게 다 도움이 돼. 엄청 쓸데없는 것 같지? 아니야. 나중에 너 연애하거나 이럴 때도 여자친구 다루는 법을 미리미리 배우는 거야. 알았니? 무조건 써먹을 때 있으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들어주고 리액션 해주고. 알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머머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딱 됐네. 아무튼 나 밥 먹고 서준이 데리러 갈게. 얘 그중에 너 마음에 드는 여자는 없니? 아무튼 그래. 나중에 또 연락 줄게. 갈게요. 네, 듣고 오신 노래는요 마마무의 딩가딩가였습니다. 역시 몸이 딩가딩가 들썩들썩 거리는데, 자 오늘 사연은요 익명 요청하신 철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남자 혼자의 여자 5번 모임이 참 쉽지 않고, 보통 그러면 남자분들이 그 남자가 굉장히 뭐 누나 형제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수다스럽거나 이러면은 좀 같이 노는데, 이분은 또 그런 게 아닌데도 이런 모임이 있는 게 신기하네요. 정혜수님께서 어머 대박 그랬어? 이렇게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거면 돼요. 공감을 해주고 같이 이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었네 저랬네를 같이 해주는 게 바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거는 여성분 5분께서 알아서 티키타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색하네. 이거는 이 남자분 철수님 뿐이 아니라 다른 짝짝이분들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모임이 있어. 나는 저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근데 끼고 싶어. 그럴 때는요. 대박.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뭐를 한 5번 하면 돼. 어머머머머머머머. 이렇게 그 막 리액션 박수 치고 막 웃고 뒤집어지고 이러면 되거든요. 다 지식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반 이상 가요. 8120님께서 개모임 여자분들이 이분 껴주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잘생겼거나 아니면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좀 잘 들어주거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다던가. 그냥 5명 다 말하니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분 한 명을 딱 심어둔 걸 수도 있고, 물론 철수님께서 성격이 너무 좋아서겠지만 맞아요. 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고 그 장점을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걱정 아닙니다. 네네. 자 우리 짝짝이 분들도요 언제든 편하게 친한 언니, 동생,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요즘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들을 보내주시면요 서준맘이 따릉따릉 해결해주고요. 당연히 세상이나 익명 원하면 보장해버렴. 익명 안 하면 나 여기 제작진들한테 나 뭐라 해버렴. 아시겠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거나 SBS 러브 FM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요 사연과 더불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절대 공짜로 안 해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니 오늘 비가 왔다 안 왔다 우중충했다. 공기도 안 좋아 보이고 날씨가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박경아 리포터님 만나서 기상청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 잘 지냈어요? 부르기도 전에 달려오셨네. 너무 마음이 급해서. 급해. 너무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도 잘 지냈어요. 그러면은 자 월요일이잖아요. 네네네. 월요일부터 딱 날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서울에 다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와 눈이 오겠습니다. 이례적으로 강원도에는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함께 발효돼 있는데요. 점차 비와 눈은 더 강하게 내리면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은 최고 150mm
8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가 14도, 광주가 16도로 춥지는 않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9.8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공기는 청정하다니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김현우의 꽃보다 남자 듣고 조금 후에 세민의 약국 열리는 거 다들 아시죠? 자, 듣고 와서 우리 이승희 약사님 모셔올게요. 똑똑똑. 혹시 여기가 세민의 약국인가요? 오늘도 친절한 이승희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번 주말은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 저 그냥 책 읽으면서 보냈어요. 진짜 이제는 컨셉 잘 잡으셨다. 왜 어떻게 막 죄송해요. 아침에 뭐 원두 갈아가지고 모닝커피 한잔 했다고 하시지. 근데 사실 약사님이니까 제가 반박은 못 하겠네요. 책 그러면은 네. 추천하는 책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추천하는 책. 네. 저는 근데 보통 참 이렇게 직업병인 게 네. 항상 환자분들한테 네. 뭐라도 얘기를 할 거리가 되는 책을 주로 읽어요. 뭐 몸의 구조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약에 대한 전문 서적이나 아니면은 좀 인문학을 읽어도 뭐 뇌과학 책이나 이런 걸 읽는데 네. 주말에 읽었던 거는 이제 좀 연말이고 하니까 저도 자기 반성 차원에서 책도 편식하지 말자. 그래서 인문학 책을 좀 읽었는데 추천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박웅현 작가님의 네. 8단어라는 책 되게 나온 지 오래됐는데 네. 저 예전에 막 줄치면서 읽던 거 한 번 더 읽고 최근에 새로 산 책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진짜 샌디랑 상관없는 거네요. 산문집. 네. 이제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읽고 지냈습니다. 오, 또 책 추천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역시 진짜 머리가 알차세요. 너무 뭐라도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딱 우리 짝짝이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42님께서 저희 집 주방엔 애들 독감, 코로나 그리고 제 감기약들까지 정말 많은 조제약과 비상약이 있습니다. 언젠간 먹겠지 하고 뒀는데 이제 사용기한이 지나서 버려야겠더라고요. 근데 쓰레기통에 그냥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사용 기한이 지난 약들 네. 이제 폐의약품이라고 하는데 네. 가정 내에도 보면은 어느 집에나 있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버리면서도 조금 찜찜한데 어디에 버려야 될지 몰라서 네. 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또는 변기에 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우리 이 폐의약품은 생활기 유해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오. 이 말은 뭐냐면 생활 폐기물 중에서 우리가 뭐 옷까지도 폐기물이 될 수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쓰레기가 나오는데 네. 이 중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폐농약. 어머나. 그리고 수은함유 폐기물 또 폐형광 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폐의약품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오. 우리가 폐농약을 변기에 버리진 않잖아요. 아니, 몸에는 좋은데 자연에는 안 좋네요. 보면 그렇죠. 의약품이 당연히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오. 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랑 함께 버려져서 이게 땅에 매립된다거나 하수구에 버려지고 하면 이런 약 성분이 그대로 그냥 토양이나 하천에 흡수가 되면서 환경 오염, 수질 오염 그리고 이거를 동식물들이 또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우리나라 하천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 하천에서 항생제, 또 소염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뭐 당뇨 치료제 뭐 이렇게 15가지의 의약 성분이 검출됐다고요.
그런데 이 검출된 지역에서 기형을 지닌 물고기, 뭐 수컷이 새끼를 낳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항생제 성분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머, 진짜 이런 생각은 전혀 못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심코라도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쓰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또 약 때문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와 네. 너무 놀라운데 와 사용기한 지났으니까 무심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많죠. 근데 환경을 생각해서는 이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보통은 인근에 있는 보건소, 약국, 또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별도의 그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폐기를 하셔야만 하는데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주변 약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약국의 경우에는 이제 가셨다가 만약 헛걸음 하시는 경우도 조금 많으셨을 것 같은 게요. 약국에 주시면 약국에서는 이걸 다시 관할 보건소로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여건상 이제 시간이 안 되는 약국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받아주지 못하는 약국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전용 수거함이 비치된 따로 이제 별도로 된 약국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서울에 거주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스마트 서울 맵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도시생활 지도라고 클릭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셔서 폐의약품 검색하시면 폐의약품 수거 가능한 서울 시내에 이제 780여 곳에 상세 위치 정보 전화번호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서울 소재에 있는 우체통에도 우체통은 24시간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거기 우체통에 넣어도 된다고요? 네, 넣는 게 가능한데 우체통에 넣는 이 회수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봉투를 받아서 그 안에 넣으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일반 봉투에 버리고 싶으시면 봉투에 담으시고 거기에 폐의약품이라고 크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물약은요, 혹시라도 이제 우편물이나 다른 우편물이랑 섞여서 좀 오염될 우려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물약만큼은 우체통에는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현재 이제 지자체별이나 자치구별로도 많은 시범 운행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큰 오염이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혹 좀 관심을 가지시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 수거를 하네 뭐 이런 경우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안 먹거나 그러면 새 거는 박스채 통째로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거는 어차피 액체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니까 통째로 넣어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박스째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맞아,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리할 때도 종이면 종이, 플라스틱, 유리 다 분리하죠. 네. 근데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종류별로 나눠서 폐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그 포장지에서 내용물을 분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폐의약품이라 하는 거는 알맹이만 약을 분리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캡슐 정제 같은 알약이잖아요. 약국에서 조제된 비닐 포장이라던가 약 자체의 뭐 박스 포장, 은박 포장 다 분리해서 알맹이만 모아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가루약 같은 경우는 분리하려다가 이게 또 다 날리고 맞아요. 제대로 모으지 못하니까 가루약은 약 포지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또는 또 특수 용기에 담긴 약들이 있어요. 뭐 천식 흡입제나 뭐 스프레이, 또 연고 이런 것들은 뭐 다 연고 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용기째 가져오시면 되고요. 물약 있죠. 물약이나 애들 시럽 제제 있는데 이런 거는 한 병에 모아서 새지 않게 밀봉해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인 의약품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환경부 주관 하에 전용 소각로가 있어요. 약 그 850도씨 고온이거든요. 거기에서 따로 소각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샌디 같은 경우에도 약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근데 어디에 버려야 할지를 잘 몰라서 사실 많이 갖고 있어요. 색도 많이 변한 것 같고 이제는 열어보기도 무섭긴 한데 이렇게 좋은 지식을 또 알아가네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희 짝짝이 분들도 약사님께 궁금한 게 있다면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또 알려주십니다. 친절한 약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네 약국은요. 내일도 오픈합니다. I'm gonna be your paparazzi.
오늘 입은 이 옷 어울리나? 내 주방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싶은 순간들이 있죠. 샌디가 우리 짝짝이 분들의 파파라치가 되어드립니다. 의상, 주방, 책상 등등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드려요. 오늘의 파파라치! 파파라치, 이 시간은요 샌디가 우리 여러분들의 파파라치가 되어 이런저런 것들을 몰래 엿보듯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뭘 했는지, 어딜 다녀오셨는지 우리 짝짝이 분들의 주말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은 곳을 다녀왔다면 뭐 풍경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었어요 하면은 뭐 시켜 먹었는지 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얼굴 안 나오도록 직접 가려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받는 그대로 띄울 거거든요. 자, 예시로 우리 샌디의 주말을 엿보도록 할게요. 자, 샌디는요 짜르르 보라로 사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헤어 메이크업 쌤들이랑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쌤들이랑 같이 조촐하게 쌤디가, 사실 조촐은 아니죠, 맛있는 거를 시켜줬습니다. 자, 저기 순서대로 말하면요, 그 쭈꾸미 삼겹살이고요. 그 다음에 미역국처럼 보이지만 미역국 수제비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 과메기, 그 다음에 석화, 김치전, 똥집 튀김, 여러 가지 야채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저거를 몇 명이서 먹었냐고 물으신다면요, 3명이요. 심지어 선생님들은 술을 잘 못 드세요. 그래서 저기 이제 다른 이렇게 맛있는 그런 술로 먹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곧 찍어도 안주는 한 5인분, 6인분으로 시킵니다. 남은 거는 버리지 않고 각자 싸갑니다. 저는 항상 얘기해요. 많이 시킬 테니까 다음날 먹을 거 다 싸가라. 이렇게 하고 많이 시켜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냈냐면요, 문자번호 샵1035 사진 보내주시고요. 사진 전송은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고릴라는요 사진 전송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자로 꼭 보내주시고요. 사진은 보라에 띄워서 우리 다 같이 볼 거니까 방송에 소개된 분들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짝짝이분들의 사진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서현서님께서 샌디, 제주도는 여름인가 봐요. 주방에서 빵 굽고 있는데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시원한 비 노래 신청해요 라고 하면서 김태우의 사랑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사랑비 듣고 파파라치로 만날게요. 자, 김태우의 사랑비 듣고 왔습니다. 우리 짝짝이 분들의 사진들 많이 도착해 있는데요. 참 보라에 띄워서 다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짝짝이 분들이 주말에 뭐 했는지 파파라치. 2675님께서 형부랑 엄마가 생일이 같은데 엄마 환갑이셔서 집에서 파리했어요. 자, 그럼 사진 한번 볼게요. 와우, 해피 버스데이까지 하고,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라고 이렇게 포스트까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박스에 사랑하는 엄마만 열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저거 풍선 불어서 붙이는 거 의외로 정말 귀찮거든요. 붙이면 떨어지고, 다른 거 붙이면 왼쪽 거 떨어지고, 바람 빠지고 막 이러는데 너무 기분 좋았겠네. 밑에는 맥주를 쌓아서 드시네요. 술을 약간 조금 즐기시는 약간 그런 집인가 봐요. 즐거운 시간이 됐겠네요. 저만 좋은 아파트, 저 구석에 보이는 맞은편 아파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보이길래 되게 좋은 집이네요 할라 그랬어요.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5145님께서 마트 가서 맥주 사왔는데 싸게 사서 행복했습니다. 세일 쿠폰 적용해서 너무 싸게 샀어요 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역시 마트죠. 한번 볼게요. 우리 사진에 지금 초록색 맥주가 떴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되게 시원하죠. 근데 마트 가서 맥주 살 때 그거, 맞아, 이거 공감 알아요?
컵을 공짜로 주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원래 사는 맥주는 파란색 맥주인데 컵을 준다 그래서 초록색 맥주를 사. 그래서 가져와. 그렇게 해서 쌓인 컵만 해도 제가 많이 버리기도 했는데 지금 종류별로 그러니까 컵이 종류가 다 달라요. 호가땡 아니면 태땡 카땡 여러 종류의 맥주잔, 소주잔, 위스키잔에서 지금 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샘디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잔 준다 그래서 무조건 맥주 사시는 분. 근데 결국 그 잔 안 쓴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샘디의 그 사은품 잔 컬렉션 한번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3764님께서 저희 딸 이번 주 15일 발표되는 대학교 붙게 해달라고 803 갓바위 다녀왔어요. 108배 했더니 다리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합격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뭐 이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108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런데 뭐 갓바위 이런데 가려면은 굉장히 또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의 뭐 2만 보는 충분히 걷는 효과를 냈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딸이 대학교 꼭 붙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팍팍 드릴게요. 3764님에게. 후! 7142님께서 자 다음 사진입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청와대 다녀왔어요. 책에서 배운 청와대에 왔다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라고 하는데 와 이쁘게 꾸며놨어요. 입구에. 저거 이모티콘은 붙여 넣으신 거죠? 저는 저런 이모티콘이 있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붙여 놓으셨다. 청와대 국민품으로 라는 입구에 저렇게 있습니다. 이번 주 이게 약간 좀 박수채랑 좀 잘 맞는 게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청와대 셰프님이었던 우리 천상현 셰프님 나오니까요. 이 안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나 요리 같은 거 듣고 싶다 하면은 이번 주 토요일도 함께 해주세요. 아이들과 같이 들으면 너무 재밌겠네요. 갔다 왔으니까. 2065님께서 주말에 친정 가서 김장했어요. 웃음 며칠에 걸쳐서 먼저 배추 뻗고 절이고 씻고 해준 올케 언니 동생 고마워요. 저는 여기저기 김치 많이 먹어봤지만 우리 엄마 김치가 최고예요 하고 봤는데 어머 몇 폭이에요? 대가족인가요? 와 지금 거실이 한 8평 정도 대충 8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분의 2가 꽉 찼습니다. 어림 잡아도 배추가 지금 김치가 6폭이 8폭이 정도 들어간 게 한 50통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50박스 되는 거잖아요. 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번 겨울에 이렇게 김장 열심히 담궜으니까 2024년에는 또 김치 부족하지 않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진 소개된 분들께는요 모두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후후. 자 그럼 저희는 기분 좋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Praise the DJ.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행운의 셈이 로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매일 1시에 찾아오는 행운의 셈이 로또 시간. 우리 짝짝이 분들에게 행운을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뽑는 탁구공에 적힌 번호 3자리가 내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중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3 뽑았다 그러면은 013이 가능합니다. 1322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고릴라로는요 번호 확인이 힘드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참고로 샘디는 2번 당첨됐습니다. 선착순 5분께는요 버거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뭔가요? 미션은요 동네 이름과 함께 날이 추워지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지 덧붙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샘디는 목동 그냥 그까지만 할게요. 보고 싶다. 네, 우리 그러면은 특별 게스트 김총기 선생님께서는 보고 싶은 겨울만 되면 누가 있을까요? 전 배관공 하겠습니다. 배관공이요? 네, 작년에 추워서 네. 병원 수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배관공이 그 추운 겨울에 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트라우마로 생각지도 남아있습니다. 못해가지고. 네, 그럼 공덕 배관공 공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크와 공배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행운의 번호 그러면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행운의 첫 번째 번호 뽑아주세요. 와 4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행운의 번호 8번. 8번이요. 마지막 세 번째 48 나왔고요. 6번. 6번 나왔습니다. 486 나왔습니다. 짝수예요. 비밀번호 486. 486. 오! 자, 행운의 번호 지금 3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끝 4자리에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미션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럭키 찬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조성모의 다짐 듣고 오겠습니다. 다들 자켓 입어! 후! 자, 매일 1시에는 이렇게 공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행운의 셈이 러뜩 오늘을 진행합니다. 자, 행운의 당첨자 발표 전에 우리 김세정님께서 총기쌤 당황하지 않고 자켓만 장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켓 입어 했는데 총기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입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실 거예요 이러니까 아니요. 서둘러 입었어요. 당황하시더라고요. 너무 착하시죠. 감사합니다, 총기쌤. 오늘도 제 노래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들어요? 저 실제로 부르거든요, 여기 안에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노래도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제 마음이 치유가 되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바로 우리 공덕 배광공님과 함께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번호는 486이었죠. 첫 번째 6848님 화성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요. 3468님께서 서울 잡쌀떡 메밀묵 아저씨라고 하시는데 요새 있나요? 요새 없어졌죠. 맞죠? 없어졌죠. 예.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추억을 좀 약간 이렇게 회상하셨나 봐요. 자, 그다음에 우리 8466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의정부 와이프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상하다. 우리 총기쌤도 분명히 와이프가 있는데 배광공이라고 하셨는데 반성이 안 되시나요? 추워질 때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자, 우리 4568님 개봉동 엄마라고 하셨고요. 8468님께서 광주 서구 환경공무관 이렇게 하셨는데 다들 급해서 생각나는 게 가족이었나 봐요. 저희는 막 배광공 이랬는데 맞죠? 그가 가족 같으셨나 봐요. 내 가족이 되었으면 했어요. 됐습니다. 눈물. 자, 이렇게 우리 5분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후! 자,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요. 총기 있는 정신생활로 돌아올게요. 예! 진짜 짜증나. 쟤 왜 저래? 주변 곳곳에 숨어있는 빌런들로부터 상처받는 분들. 이 남자 전화기가 또 꺼져 있어. 또 잠수 타는 거야. 건강하지 못한 연애, 스트레스 받는 분들, 꼬여버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르르르르 어루만져 드립니다. 총기 있는 정신생활. 매주 월요일 우리의 월요병을 싹 사르르르르 치료해 주실 우리 다양한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총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저를 보라보고 인사 한번 꽃미소 한번 날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총기입니다. 폴킴 아닙니다. 폴킴 아니에요. 폴킴님께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어떤 짝짝이 분께서 유인나와 폴킴이다 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자주 듣잖아요. 감사합니다. 라디오에서. 네, 맞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라를 보시면서 와, 선생님 너무 멋있으세요 라고 해주시는데 근데 외모뿐이 아니라 매주 선생님의 그 차분한 이야기들이 시끄러운 마음에 위로가 된다는 댓글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셨다니.
참고로 방금도 쌤디가 그 음악 나올 때 그 김총기 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에 우울함이 와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연말에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쌤디도 갑자기 이제 우울함이 몰려올 때 연말에 맞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많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왜 나만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결국은 한번 떠오를 생각에 계속 몰두하고 끌려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거든요. 근데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죠. 맞아요. 또 명언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딱 했던 말. 우울함이 우선이고 그 나중에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그걸 이유로 내가 억지로 찾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감정이 먼저 들면 그 감정에 따른 생각들이 파생되는 게 맞아요. 생리학적으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쌤디처럼 한 해를 엄청 화려하게 보낸 사람도 한 해가 저물어갈 때가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들만 막 떠오르는 거죠. 사실 맞아요. 원래대로 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엄청 뿌듯하고 보람차고 즐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또 이렇게 화려하게 내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짝짝이 분들도요. 우울함이 먼저 오고 거기에 본인들이 이유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알차게 좀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총기쌤 주말에 뭐 하고 보냈어요? 전 주말에 주로 이제 평일에는 저희 멍멍이를 키우는데 네. 멍멍이랑 동네 산책만 하다가 주말 되면 이제 좀 시간이 많아서 네. 차 타고 좀 멀리 가서 산책도 하고 그래요. 와 진짜요? 멍멍이 진짜 복 받았네요. 저희 멍멍이 엄청 넓은 데나 공원 이런 데보다 엄청 막 좁은 골목들이나 사람들 많은 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성격도 좋아. 어머. 지난주에는 그래서 북촌으로 다녀왔어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강아지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우리 총기쌤 대단하십니다. 그렇다기보단 걔가 저를 끌고 다니는 거죠. 반대로. 예, 맞아요. 예. 그러면 갔던 것 중에 좋은 것 하나 추천해 주세요. 북촌 가는 길에 경복궁이랑 북촌 사이에 열린 송현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아세요? 몰라요. 거기가 원래 이제 그 송현 광장이라고 네. 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닫혀 있고 그냥 버려진 공간으로 쓰이고 있던 데인데 네. 그게 몇 년 전에 이제 개발? 대중들한테 개방되면서 공원으로 쓰이고 있고 이런저런 막 비엔날레나 축제 같은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자연이 보존이 많이 돼 있긴 하겠네요. 그렇진 않고 그냥 쭉 광장이에요. 넓은 공터인데 거기에 광장. 막 잔디도 있고 근데 거기에 막 예술 작품들도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축 비엔날레 했던 걸로 알거든요. 와. 그래서 거기 강아지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자주 가요. 꿀팁 감사합니다. 언제 주말에 한번 쌤디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총기쌤 만날 수 있나요? 높은 확률로 주말에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주말에 간대요. 자주 가시나 봐요. 네, 거기 자주 가요. 우리 총기쌤 보고 싶다 아니면은 하시는 우리 짝짝이 분들은 한번 놀러 가보시고요. 총기쌤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총기로운 정신생활에 참여 방법을 우리 짝짝이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나 왜 이렇게 예민해? 나 왜 이런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혹은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막 이렇게 꼬여버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각종 고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고요.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미리 도착한 사연부터 소개해 볼게요. 익명 요청하신 트랄라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회사에 몇 달 전 다른 곳에서 옮겨온 직원이 있는데요. 성격이 참 살갑고 편안해서 금세 저를 비롯한 사람들과 가까워졌어요. 저보다 나이는 1살 많은데 서로 동기나 다름없어서 편하게 누구씨 이러면서 친해졌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 제가 정말 뭐만 하면 엄청 따라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빨간 구두를 신고 갔더니 어디 거냐고 묻더라고요. 처음엔 내 모습을 예쁘니까 예쁘다면서 칭찬하니까 기분 좋게 제가 산 곳을 알려주고 링크도 공유하고 그랬죠. 근데 이거 한두 개가 아닙니다.
립스틱을 사도 따라서, 가방을 사도 따라서, 심지어 제가 갔던 맛집도 따라가더라고요. 처음엔 저한테 막 칭찬하면서 자기는 진짜 취향이 나랑 너무너무 비슷해 이러면서 은근히 물어봤는데, 저랑 인별그램 친구를 맺은 뒤로는 이제 묻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모습과 정보를 따라합니다. 그렇게 입고 싶는 많은 것들이 겹치니까 회사에 갈 때도 뭘 입을지 너무 신경 쓰여요. 가끔은 내가 그녀를 따라 산 것처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렇게 남을 따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은 도대체 어디까지 따라하려나 너무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지 말라고 딱 말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네요. 한 번은 슬쩍 웃으며 말했더니 우리 취향이 비슷한 건데 뭐 하고 웃으며 넘기더라고요. 더 할 말이 없었죠. 청기쌤,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닉네임 드랄라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사실 남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이런 핫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꾸밀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심하진 않아도 종종 뭐 비슷한 경험 있지 않아요? 남자들 없나? 저는 뭐 저를 따라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긴 했는데 네. 이제 많이 듣죠, 이야기들. 특히 환자분들도 이야기 많이 하시고 네. 따라하는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는 진짜 반대로 쌤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같은 공간에서 매일 따라서서 같이 겹치는 건 너무 싫지만 내가 그만큼 센스 있으니까 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여기 트랄라님도 처음에는 기분 좋게 알려주고 링크 네. 직접 보내주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망하는 거니까 네, 좋은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조금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취향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취향 진짜 비슷하다고 칭찬해주고 그랬다니까 인정하지 않는 건 또 아니죠. 인정은 하되 그럼 이거잖아요. 인정은 하지만 대신 너가 산 걸 내가 똑같이 산 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못 들어서 더 화가 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좀 더 많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연 안에서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으니까. 맞죠. 예. 일단 불편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누가 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길 가다가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보다 민망하죠. 민망하기도 막 도망가고 하고, 싶고 막. 왔는데 뭐 여기 제작진분들이랑 옷이 똑같아요. 그럼 좀 뭔가 불편하잖아요. 뭐 유쾌하고 신나고 그러기보다는. 맞아요. 네. 심지어 패션 센스 있는 사람과 겹치면은 역시 센스 있는 할 텐데 그러지 않은 사람과 겹쳤을 때는 뭐야 이 옷 버려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죠. 누구죠? PD님 아닙니다. 저희가 맨날 PD님 놀리거든요. 네네네.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불편함은 너무 당연한데 정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불편한가 내가.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회사 갈 때도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도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도를 점점 더 키우는 거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 왜 저러는 걸까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그 악순환에 빠져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디알리님도 헐 저도 그런 분이 계세요. 지갑, 가방, 옷까지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러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로 선망해서 따라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질투해서 저 사람 보다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은 저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맞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더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은 그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생각들이
일부러 나 보고 기분 나쁘라고 저러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부터 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놀아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불편한 거 분명히 느껴질 텐데 왜 자꾸 따라하지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트랄라님이 보내신 사연이니까 네. 트랄라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네. 이런 사연들을 저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오래 가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나를 따라하는 게 지금 몇 달 됐다고 하셨잖아요. 회사 네. 들어온 지. 나를 이렇게 몇 년간 지속적으로 따라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다리라고 네.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서 직접적으로 너가 자꾸 날 따라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이야기하면은 분쟁이 되기 쉽거든요. 따라한 맞아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너 이거 입고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다리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기다리는 동안 괴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먼저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좀 불쾌한가? 뭔가 좀 불쾌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그 불쾌감이 어떤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한다. 근데 직접적으로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거짓말을 하진 않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뭔가 불쾌한 감각 안에 긍정적인 감각도 들어있을 겁니다. 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을 만한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자신감이나 우쭐함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날 따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따라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것도 좀 기분 나빠요. 내 센스가 조금 엉망이 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 사람에 자꾸 떠오르고 이 사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데 안에는 분명히 상대방이 나를 선망한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감각도 있다라는 네. 걸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럼 불쾌감은 사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는 감각에 가깝지 네. 감정의 종류를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감정이 드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한다면 내가 그럼 왜 화가 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화가 난다면 어떤 점 때문에 화가 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좀 뺏겼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뭘 뺏긴 거지? 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뭘 뺏겼다면 나의 패션 센스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이나 인정 같은 것들을 내가 빼앗긴다고 느껴서 화가 나는구나. 혹은 이 회사에서 내가 갖고 싶은 나의 독창적인 혹은 나로서의 정체성을 이 사람한테 침해받는다고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얘기 들었고 저희는 그러면은 이렇게 3부를 마무리하고요. 4부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2개월의 넘버원을 듣고 돌아올 거고요. 우리 짝짝이 분들도 이런저런 마음의 고민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고요. 원하면 익명 가능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따뜻한 오후의 햇살 같은 널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파란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마저 수다가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3부 사연에 대한 댓글이 진짜 많이 왔는데요. 우리 황미경님께서 그럼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럴까요? 아님 감심을 꺼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관심을 끈다는 건 어렵고요. 관심은 나도 모르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심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제 관심이 갔을 때 계속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쇼핑을 가서도 아침에 옷장에서 옷을 고를 때도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영향에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선망, 질투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선망 같은 경우는 동경하고 선망하는 마음은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갖고 싶고 닮고 싶고 동일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반대는 이제 시기심 같은 마음이거든요. 네. 시기심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질투 같은 거는 이 시기심과 선망이 섞여 있는 걸 질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옷을 따라 입는 것도 그 안에서 분명히 어떤 질투가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네. 질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기심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질투 안에는 선망과 시기심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선망과 동경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받아들이되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심,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그럼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가를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긴 하죠. 김혜정님께서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어요. 막 브랜드 물어보고 따라하고 근데 그냥 신경 안 쓰니까 시들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그 질투라는 마음이 따라 사는 사람 마음 안에서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뭔가 따라하고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연예인은 아니니까 네. 이 사람도 완전 막 동경하고 그것도 한 살 어린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도 시기심과 동경심이 섞여 있는데 본인이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상대방이 불편해질 만큼 막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시들해진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사람도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좀 정리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적절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유지해 나가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보통은 몇 년씩 진짜 계속 따라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1804님께서 저를 따라하는 친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피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불편하다면 좀 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과 항상 다 최고로 친밀하게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네. 내가 그 사람과 좀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둔다는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제가 봤을 땐 좀 센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4부에는요. 사랑 고민을 소개해 볼 건데 사랑 때문에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하는 짝짝이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연인, 부부 혹은 자식과 부모 사이의 사랑 고민도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닉네임 도시녀님의 사연부터 볼게요. 저는 남자친구든 친구든 싸우고 나면 서로 말을 안 하고 불편해지는 상황이 싫어서 늘 먼저 사과를 합니다. 하루 종일 너무 분하고 짜증날 만큼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시간이 좀 지나면 아휴 그래 서로 말 안 하고 연락 안 하고 그러면 나만 불편하지. 불편한 게 더 싫어. 이러면서 그냥 넘기려고 애씁니다. 혹시 어릴 때 다들 이런 얘기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싸워도 먼저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혹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대인배야. 이런 얘기요. 그 때문인지 아님 그냥 제 성격 탓인지 처음엔 그래 참는 게 좋은 거지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꾸 내 잘못이 아닐 때도 사과를 하다 보니 마음속엔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과 울분,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별로 크게 화낼 일이 아닌 상황에도 버럭 하고 화를 내면서 눈물이 마구 쏟아집니다. 그러면 평소 저의 이 마음을 몰랐던 남친은 정말 당황스러워하죠. 근데 저는 내가 전에 너 때문에 이랬다 그랬다 저랬다 구구절절 말하기도 구차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나이를 36이나 먹었고 연애를 그동안 꽤 했는데도 싸움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늘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닉네임 도시녀님의 사연. 잘못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싫어서 사과를 하다 보니 마음에 울분이 쌓여요.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아내분과 싸울 때나 뭐 친구랑 싸울 때 어떻게 대처하는 편이세요? 일단 아내랑은 잘 싸우진 않고요. 오! 제가 이제 혼나는 편이죠. 아, 진짜요? 네. 오. 아내는 잘못하지 않으니까요. 네. 어느 집이나 다 똑같네요. 항상 제가 잘못하기 때문에 오. 와, 인정을 해버렸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 교육을 참 잘 받았어요. 쌤디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아요. 싸우는 게 싫고 얼굴 붉히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데 혹여나 싸우거나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생겼다 하면은 쌤디는 상대방을 마음을 이해하려고 자꾸 해서 결국엔 그래 내가 좀 심했지 하고 용서를
하고 끝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방법 어떤 것 같아요? 훌륭하죠. 와우. 훌륭하지만 그것만 반복하면은 만약에 갈등이 잦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누적될 가능성이 조금 있긴 아, 합니다. 맞아요. 네. 대신 적은 없어요. 인생 살면서 음. 적은 없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쌓이다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그 울분이 폭발할 때가 있는데. 왜냐면 결국 이제 내 마음 안에도 억울함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 이회연님께서도 저도 항상 제가 먼저 사과를 했었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제가 사과 안 하니까 벌써 2년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버리는 인맥이었네요. 거의 2년 동안 연락을 안 할 수도 했다고요? 있죠. 네. 오. 아니 약간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편한 게 싫어서 사과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다툴 때 특히 이제 부부 연인 간에 다툴 때는 잘잘못을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법정에 가서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누가 잘못했는가 옳고 그른가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관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지점이 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잘못이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잘잘못을 가리면 뭐 할 거예요. 벌을 줄 것도 아니고 뭐 감옥에 갈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감정이 상했다라는 주제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둘 관계 사이에서 서로의 감정이 상했다가 누가 잘못을 했는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걸 잘 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 두 가지 어려운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요?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다 잘해야 네. 다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그래도 조금 더 쉬운 주제가 상대방의 불쾌한 감정을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그나마 좀 더 쉬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 정말 더 어려운 과제는 나의 불쾌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감정을 이성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것. 이 두 번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왜냐면 화가 나면 비명 지르거나 진짜 뭐 너 때문에 그러잖아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다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노력하려고 하는 바는 첫 번째 그나마 좀 더 쉬운 거를 갈등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갈등이 지나간 다음에 내 감정적인 그 동요가 좀 가라앉고 나면 두 번째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두 번째도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쪼갤 수 있는데 나의 불쾌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것인데 첫 번째를 두 번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도시녀 님 네. 같은 분 경우에는 첫 번째는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과하는 것. 근데 이것도 그냥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상대방이 느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사과를 하는 건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단지 그냥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감정이 결국은 인정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해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내가 설사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으면은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알겠다고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쌓이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상대방을 절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절대 이해 못하겠다라는 거는 보통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해 못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그 목적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상대방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했지 이해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는 상대방이 말한 그 감정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혹은 뭐 정말로
누가 봐도 잘못할 만한 일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상대방이 나도 나름대로 서운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네가 거기서 왜 서운해가 될 게 아니라 아 그래 너는 서운하다고 느꼈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그 감정이 없는 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저도 공감하는 건데 저도 아 그래 너의 의견은 이거고 너의 생각은 이거구나. 오케이. 이해하고 인정할게.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야라는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는 이런 생각이야라고 할 때도 나는 네가 거기서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게 나 열받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더 왜냐하면은 커지죠. 내가 정확하게 사실 알 수 없는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나의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게 맞는 것 같아도 누가 네. 봐도 내 의견이 맞아도 상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럼 나 또한 상대방이 부정한다 하더라도 부정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감정이에요. 나는 화가 났어. 나는 무시받는다고 느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또한 상대방이 야 네가 거기서 왜 화가 나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상대방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자신인데. 자, 송지현님께서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먼저 앞서서 대화가 쉽지 않아요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 아까 말했던 좀 시간을 갖고 좀 차분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감정에 대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는 송지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그 신체적으로 올라와 있을 때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일단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데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조금 더 쉽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좀 더 쉽냐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네. 해보시면 그게 좀 더 쉽습니다. 맞아. 내 근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맞아. 그럼 일단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알겠다, 인정한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분명하게 상대방에 전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순자님께서 서로 잘못을 안 따지면 흐지부지 넘어가서 더 나중에 힘들지 않나요? 잘못을 안 따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잘잘못이 최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잘못이 최우선이 되다 보면은 서로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럼 왜 이게 갈등이 되었는지가 사실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가 싸우게 되었다. 갈등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범법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서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맞아요. 누가 진짜로 잘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 감정이 상한 게 없으면은 연인 사이에는 친구 사이에는 다툼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감정이 상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인정해 준 다음에 그럼 어떤 점에서 감정이 상했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화가 났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시녀에게 짧게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구구절절 말하기 구차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건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나 스스로는 그러면 남자친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상처받았는지를 스스로는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남자친구한테 굳이 말로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은 왜 나는 내가 느꼈던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남자친구한테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갈등이 싫어서 라고 한다면은 그건 명확하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도망친 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하셨다시피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 불만과 울분이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속에 어떤 공간이 있어서 불만이라는 물리적인 실체가 막 이렇게 쌓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른 채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멍 때리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꾸 곱씹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곱씹는 동안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게 생각이 흘러가는지조차 감별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갈등 안에서 느꼈을 만한 상처가 더 커지고 더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와,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 도시녀의 사연을 듣고 우리 총기쌤님께서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어떻게 뭐 잘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연인이나 가족, 지인들 이렇게 싸울 일도 많잖아요. 막 얼굴 붉힐 일도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 총기쌤처럼 이렇게 현명하게 잘 해결하길 바라고, 우리 배진희님께서 이렇게 현명한 총기쌤은 집에서 뭘 그렇게 잘못하셨을까요? 제일 많이 혼난 게 뭐였어요? 제일 많이 혼난 거예요. 네. 뭐 밥을 이렇게 흘리고 먹어 이거랑 변기 그것도 뚜껑 많이 열렸지 뭐. 아 혼나죠. 진짜요? 아 밥을 흘리고 먹어도 혼나고. 네, 많이 흘린다고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옷을 왜 아무데나 벗어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아니 뭐 왜냐면 여러분 총기 쌤도 사람입니다. 예, 근데 사람인데. 그 제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그 현명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제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요? 근데 저는 다만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맞아요. 현명하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현명한 사람은 현명하게 행동하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거지. 네.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건지 아는 사람이 현명한 건 아닙니다. 바둑을 잘 두는 거랑 해설을 잘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보컬 선생님이 음악을 못 하시는 분도, 노래 부르는 걸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듣는 귀나 약간 음이 이렇게 딱 음. 뛰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코칭하시는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아무튼 현명이란 거는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총기쌤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우리 짝짝이 분들 보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도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아우,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우,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총기쌤 또 만날 거고요. 그럼 총기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아우, 비 내리는 속도보다 이거 박수치에 끝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눈 깜짝하니까 벌써 끝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박세미 수다가 체질 오늘의 끝곡 백지영의 그 여자 듣고요. 쌤디는 내일 또 올게요. 쌤디랑 또 수다 떨어주실 거죠? 그러면 저희는 내일 만나요. 안녕.